반응의 진척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16장에서요. 속도 상수가 어떤 의미였어요? 이게 각각 상수들의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형이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평형상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평형상수라는 건 평형 상태를 뭐 하나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숫자 하나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평형 상태를. 앞에 16장의 속도 상수는 뭐였는데요? 16장의 속도 상수는 V는 K에 A의 몇 승, M승, B의 N승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이때 이 K가 속도 상수였어요. 제 의미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농도가 100% 다 반응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중에 반응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표시해 주는 게 속도 상수 K라고 얘기했어요. 속도 상수 K가 크면 클수록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의 비율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 평형이라는 건요. 화학 반응에서는 16장 끝쪽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A랑 B가 만나서 C와 D가 되는 반응 메커니즘 기억하세요? 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두 단계나 세 단계에서 일어났을 때 첫 단계가 빠르다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고요. 그때 빠름, 그래놓고 그 옆에 가역적 또는 평형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평형은 어떤 의미였냐? 이런 의미예요. V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무슨 반응과 정반응, V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어떻다? 속도가 같다. 왜 그런 일이 생긴다? 굉장히 빠른 반응의 경우는 많이 가요. 여기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얘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불안정해서 다시 이게 반응물로 작용하는 거꾸로 오는 반응이 더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주었을 경우에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때서? 같아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의 농도의 변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일정한 상태가 돼요. 그 일정한 평형 상태를 숫자 하나로 표시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평형상수예요. 평형 상태를 숫자로 표시했다 하면 평형상수 K가 만약에 100이다. 이런 경우와 평형상수 K는 100분의 1이다. 이런 경우를 보면 분명히 두 개의 평형일 때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100일 때도 있고 100분의 1일 때도 있고 이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아, 100일 때는 무슨 반응이 더 잘 돼서 A, B와 CD 중에 누가 많겠다. 100분의 1일 때는 A, B와 CD 중에 어떤 애들이 많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평형 상태를 예측하게 만드는 딱 떨어지는 숫자, 얘를 뭐라 불러요? 평형상수. 반응 지수라는 건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반응을 처음에 시켰을 때 물질의 농도를 내 맘대로 넣었어요. 얘 2몰 농도로, 얘 5몰 농도, 얘 3몰 농도, 얘 뭐 4몰 농도. 이렇게 내 맘대로 물질의 농도를 넣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숫자, 그게 반응 지수예요. 그러면 얘의 지금 이 농도들을 갖고 계산했더니 반응 지수 Q가 만약에 50이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이 반응에서요. 근데 얘 평형상수가 만약에 100이야. 아, 이 반응은 지금 평형이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럼 앞으로 얘가 평형이 되기 위해선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구나, 커져야 되는구나, 커져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의 방향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는 게 반응 지수예요. 요 두 파트, 반응 지수랑 평형상수의 의미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형상수는 농도 평형상수인데요. 이게 기체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농도보다는 압력을 가지고 측정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압력으로 평형상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특히 전기화학 부분으로 가면 압력이든 농도든 막 걔네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요. 반응의 방향이 지금 이거예요. Q와 K를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아, 얘는 앞으로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커져야 되는구나. 만약에 얘인데 평형상수가 이거예요. 얘는 앞으로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평형에 도달하겠구나. 이런 반응의 방향을 보실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이 파트 중에서 17장에서는 이게 메인이에요. 평형일 때 농도 구해라, 평형상수 구해라, 이런 식으로 평형 문제를 푸는 방법이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18장, 19장 이제 그 이후에 18, 19, 20, 21 4개 남잖아요. 걔네는 어떤 19장인가? 내용 하나 설명하고 유제가 10개인가? 이렇게 쭉 붙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 푸는 게 메인이라 보시면 되고 17, 18, 19 3개 모두 평형을 가지고 형태만 다르게 해서 수용액이냐 산염기나 이렇게 형태만 다르게 해서 평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평형이 뭔지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르 샤틀리에.
르 샤틀리에라는 건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외부에서 뭔가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 5, 3, 4로 평형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이게 평형일 때 농도예요. 근데 외부에서 내가 C를 10몰 농도만큼 더 넣었어요. 현재 2, 5, 3, 4로 평형에 도달해 있는 이 시스템에 C를 10몰 농도만큼 더 넣었어. 안정해질까요? 불안정해질까요? 불안정해지겠죠. 얘가 지금 2, 5, 4, 3으로 굉장히 평형한 상태였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얘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더하기 10. 얘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얘를 더 늘리는 쪽으로요? 줄이는 쪽으로요? 얘를 줄이는 쪽으로요. 왜?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서 숫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다 보면 무슨 반응이 더 우세하게 될 수 있어요? 역반응. 이거에 대한 이 르샤틀리의 내용은 평형 전체를 통틀어 언제나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문제들이 각 챕터마다 2문제씩 나왔고요. 근데 한 문제마다 애기 문제가 2개에서 3개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개수가 적진 않아요. 50분의 시간 동안 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문제가 쉽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지 뭐. 그죠? 네. 일단 평형에 봅시다. 얘네. 평형 상태에서 지금 이 모든 내용에서는 어떤 게 이제 기본으로 가냐면 지금 이거 보세요. A랑 B가 만나서 C랑 D가 되는 반응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할 땐 조금 더 바뀐 상태의 그 반응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반응식은 항상 평형에 대한 반응식이 나왔을 때 보세요. A, B, C, D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얘네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정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죠? 16에서 배웠잖아. 반응의 속도. 얘의 속도 상수를 정반응의 속도 상수, 얘를 역반응의 속도 상수로 하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써요? V는 K의 정반응, 그 다음에 뭐? A의 M승, B의 N승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평형에 대한 건 지금 이제 일반화학 범위에서 하는 설명은요. 평형 문제에 관한 한 단일 단계 반응을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네를 다 단일 단계 반응이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 단계 반응의 경우는 앞에 있는 계수가 뭐로 올라가요? 앞에 있는 계수가 뭐로 올라가요? 위에 지수로 그냥 올라가요. 그죠? 반응 차수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 A의 몇 승? A승. B의 몇 승이요? B승이요. 그죠?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는요? V 역은 거꾸로 오는 거죠. K 뭐에? 역에 뭐에? C의 C승, D의 D승. 얘네 두 개가 어떻다고요? 같다고. 왜? 평형이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물질의 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잡아내기로 한 거는요.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NO2가 N2O4가 되거든요. 제가 NO2를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유가 NO2가 젓갈색이에요. 얘네 두 개가 이제 붙어서 N2O4라는 물질이 되는데요. 처음에 NO2만 집어넣어도 얘가 줄면서 N2O4가 늘어나요. 처음에 둘 다를 넣는다 하더라도 얘네 두 개가 반응물로 줄고 생성물로 늘어나면서 특정한 농도 변화가 없는 영역에 도달해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요, 계수가. 사실 지금 제가 뭐라 설명했어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때서? 같아서 농도들의 변화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농도가 일정한 이 상태 있죠.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이 상태가 평형 상태인데 그 평형 상태 얘네들의 농도를 구해서요. 걔네를 가지고 비율을 해본 거예요. 이건 해본 거야, 실험적으로.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비율을 했더니 일정해요,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를 그냥 넣은 게 아니고 반응물 농도, 생성물 농도의 각각 위에 있는 이 차수를 앞에 있는 계수를 차수로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 숫자가 다 어때요? 거의 동일해요. 그죠? 화학에서 지금 얘네들이 다 단일 단계 반응이고 반응물의 농도 A의 A승, B의 B승 분의 생성물의 농도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어차피 얘가 같잖아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K 뭐분의 K 뭐분의 역분의 위에가 뭐예요? K 정. 그죠?
그러면 얘나 뭐예요? 반응의 속도 상수요. 상수의 비율이에요. 상수끼리의 비율이니까 얘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반응 변하지 않는 일정 농도잖아요. 농도들의 곱의 비율이기 때문에 얘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뭐라 쓰기로 약속했어요? 평형상수 라지 K라 쓰기로 약속했어요. 얘가 어떤 의미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형상수 K가 100이다.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구 양이 많다? 분자가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요. 생성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안정하게 고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K가 평형상수 K가 100분의 1이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누가 많은 상태에서? 반응물이 많은 상태에서. 즉 정반응 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고 반응물이 많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얘는 시스템이 안정하게 고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K값이 보통 1에서 5 사이를 많이 보는데 한 자리 숫자를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뭐 분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어떻게? 동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쪽에도 반응이 우세하다? 그렇지 않다. 사실 공학의 입장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반응이에요.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뭐야? 반반이야. 그죠? 에스테리피케이션이랑 비슷한 상태예요. 가는 거랑 그죠? 반응이 가는 거랑 다시 돌아오는 게 반반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싫기 때문에 촉매 쓰고 뭐 하고 그래서 자꾸 반응 자체를 내 마음에 원하는 쪽으로 반응물이 많이 없어지든 생성물이 없어지든 이런 반응으로 이제 방향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평형상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형상수 K는 반응물 농도 곱분의 무슨 상태에? 평형상태 반응물 농도 곱분의 생성물 농도 곱이다. 농도들의 비율이다. 평형상태란 이들의 농도가 움직일 때다, 고정되어 있을 때다,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고정된 값분의 고정된 값이니까 얘도 숫자 하나로 나올 수 있고 이 평형상수의 의미는 결국 이 시스템이 반응물이 많이 생기고 나서 괜찮아지는 거지 생성물이 많이 생기고 나서 안정화되는 건지 반응물이 많이 생기고 나서 안정화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아셨죠? 평형상태는 그래서 예측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동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책에 표시 좀 해볼까요? 627페이지 17.1 평형상태와 평형상수 두 번째 줄이요. 모든 반응이 가역적이고 평형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게 화학 반응이 딱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지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628페이지 두 번째 줄. 따라서 평형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고 한 방향으로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와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식 17.1에 줄쳐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세 줄 정도 내려가시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러한 반응계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은 모두 단일 단계이고 찾으셨죠? 그 밑에 K 정반응의 N2O4 농도 옆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요? 평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도가 아니고 무슨 상태의 농도예요? 평형 상태 농도예요. K 역반응의 NO2의 뭐예요? 제곱. 그래서 평형. 이 각각에 있는 계수가 차수로 올라간다는 걸 그 위에 여러분 줄 치신 거죠. 모두 무슨 단계다? 단일 단계다. 밑에 줄, 이 식에서 K 정반응과 K 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 상수이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왔더니 그 밑에 있는 식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식이 식 17.2로 나와 있거든요. 라지 K 써 있는 식 있죠? 그 식에 표시해 놓으시고 위에 줄이요. 상수의 B는 평형상수라고 부르는 뭘 만들어낸다? 새로운 상수를 만들어낸다. 식 17.2 밑에 줄이요. 평형상수 K는 주어진 온도에서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평형 농도에 대한 특정 B와 같은 값이다. 밑에 줄 반응 척도로서의 K라고 나와 있고 주어진 온도에서 생성물을 향해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629페이지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작은 K. 작은 K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만일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뭐예요? 소량의 생성물을 생성한다면. 이게 숫자가 너무 작으면요. 그 밑에 있는 얘처럼 N2랑 O2가 그냥 만나서 두 개의 NO 되는 반응이 뭐래요? K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요? 30승. 이런 경우는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반응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 밑에 큰 K. 첫 번째 줄. 반응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면서 평형에 도달하면 그 줄 끝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반응이 뭐 되었다고 얘기해요? 완결되었어. 그죠? 그래서 이 밑으로 17.2 밑으로 내려오시면 반응 지수라는 게 있고요. 평형 상수 17.2 그 제목이잖아요. 세 번째 줄. 주어진 온도에서 화학적 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특정 농도 B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 그 밑에 줄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화학 평형의 법칙 또는 뭐예요? 질량 작용의 법칙. 아까 한번 말씀은 드렸으나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봤을 때 K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않고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전공 모신 많이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이 옆에 이렇게 큰 짝대기 해놓고 이렇게 써놓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A 농도의 A인데 옆에 EQ, B 농도의 B인데 EQ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써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농도는 농도인데 무슨 상태의 농도? 네, 평형 상태의 농도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짝대기 해놓고 써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형 상수 K는 기본이 얘네들이 무슨 상태일 때 평형, 즉 변하지 않는 농도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표시하는 게 평형 상수고요. 반응 지수 Q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내가 실험을 하잖아요. 얘네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처음 반응물만 갖고 넣고 실험하는 경우보다 반응물 생성물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얘랑을 집어넣어서 내가 집어넣은 내가 실험적으로 실제로 집어넣은 실험에서 실제 사용한 농도 이 실제 농도를 집어넣어서 평형상수식이랑 똑같이 만들어낸 식, 그게 뭐예요? 반응 지수예요. 그러니 얘는 평형 상태일 때 농도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집어넣었다면 반응 지수 Q는 실험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2몰, 3몰, 뭐 5몰, 1몰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실험에 얼마씩 집어넣은지 가지고 하는 실제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식과 똑같은 식으로 계산해 본 거. 이게 반응 지수거든요. 이게 반응 지수인데 얘네 두 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50이야. 처음엔 내가 넣은 농도들을 갖고 계산했더니 이게 50이라는 건 무슨 의미? 평형에 도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얘의 평형상수가 뭐라면? 100이라면. 평형에 도달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평형상수가 100인데 지금 현재 반응 지수가 50이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 숫자가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커져야 돼. 커지기 위해선 분모가 커져야 돼? 분자가 커져야 돼? 분자가 커지기 위해서는 무슨 반응을 많이 해야 돼? 정반응. 앞으로 정반응이 많이 진행되고 나서 반응이 평형에 도달할 것이다. 반응 지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죠. 평형상수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들도 많이 있죠. 얘가 만약에 개수가요. 2고요. 개수가 없고요. 2구, 3 이렇게 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평형상수 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K는 A의 몇 승? 제곱, B의 1승, C의 2승. 얼마요? 3승. 앞에 속도상수 K는 단위가 일정해요. 0차냐, 1차냐, 2차냐에 따라 단위가 바뀌어요? 속도상수 K는 단위가 일정해요. 0차, 1차, 2차에 따라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반응속도 V는 뭐가 어떻게 되니까? 반응속도 V는 원래 정의는 뭔데? 시간 변화분의 누구? A 농도의 변화량인데 이게 만약에 1차 반응이라면 KA의 몇 승이고 1승 0차 반응이면 KA의 몇 승? 0승 2차 반응이면 KA의 몇 승? 2승 단 이때 이쪽은 단위가 뭔데? 몰 퍼 리터 세컨데 이쪽은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이게 뭐니까? 몰 퍼 리터니까. 얘는 뭐니까? 몰 퍼 리터의 제곱이니까. 속도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 이 K 값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 몇 차냐에 따라서 단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평형상수에서 단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여기 평형상수 쓸 때도 단위 썼어요? 안 썼죠. 평형상수는 항상 숫자 하나예요. 절대 단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가 차수로 올라간다는 것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이 엄청난 간극을 어찌할 거냐고. 몰농도, 즉 몰퍼리터야 뭐야? A의 뭐래? 제곱. 얘는 몰퍼리터지. 위에는 몰퍼리터의 제곱이고 그 옆엔 심지어 몰퍼리터의 뭐야? 실제로 단위 살아있어야 돼? 안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실험마다 다 다른데. N2랑 3개의 H2가 만나서 2개의 NH3 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반응의 경우는 K를 쓰라 그러면 N2의 몇 승? 1승. H2의 3승. 위에가 NH3의 그죠? 밑에도 단위 살아있을 거 아니야 지금. 밑에가 4승인데 이렇게 되면. 근데도 얘 그냥 평행함수 쓰면 숫자 하나로 쓰거든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신다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놓고 얘는 단위가 없다는 게. 왜 그러냐 이거죠. 평형상수에서 실제로 넣는 얘가요.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계산하거나 고등학교 때까지 화학에서 배운 건 몰농도로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는 몰농도를 쓰지 않고요. 활동도라는 걸 써요. 액티비티라고 표시해서 활동도는 그냥 A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활동도 A는 A의 A, 그러면 A 물질의 활동도가 되는 거예요. 활동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일반화학 범위 내에서 활동도는요. 몰농도의 단위만 띄어요. 예? 일반화학 범위 내에서 활동도는 몰농도의 단위만 띄어요. 몰농도에서 단위 뺀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걔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물질의 활동도가 만약에 0.5 몰농도 하는 용액이 있고요. 10 몰농도 하는 용액이 있어요. 똑같이 이 안에 0.5 몰농도 하는 용액은 얘들끼리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묽은 용액이에요. 10 몰농도 하는 애는 너무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10 몰농도가 사실상 다 살아서 걔네들이 다 반응에 참여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앞쪽에서 배운 수용성 이온 화합물 이런 데서 이온 쌍으로 존재한다든지 왜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붙어서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면 삼투압 같은 거 할 때 독립된 분자 운동이라 생각해서 기체상수 썼잖아요. 이럴 땐 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은 무슨 용액의 총괄성이라 배우셨어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 이렇게 배우셨다고요. 실제로 0.5 몰농도면 이 몰농도에 있는 애들이 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진한 용액인 경우는 다 활동에 참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실제 이 용액의 농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전하량이 커서 좀 더 잘 붙느냐, 입자의 사이즈가 커서 더 잘 붙느냐 이런 물질 자체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얘네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얘의 실제 농도는 얼마냐? 그러면 기준이 1 몰농도를 항상 기준으로 가고요. 실제 농도를 가지고 측정해보면 얘는 7 몰농도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건 얘를 측정하는 기계도 있고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얘랑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 즉 활동도는 이렇게 기준 얼마에 용액 같은 경우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 몰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0.5 몰농도짜리면 얼마 넣는 거예요? 0.5 몰농도. 그래서 묽은 용액의 경우는 뭐만 바뀌어요? 단위만 빠져요. 진한 용액의 경우는 10짜리가 어떤 애는 7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7.9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6이 되기도 해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활동도 계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계산하는 방법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물리화학이 됐든 뭐가 됐든 분석화학이 됐든 그거 되게 열심히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결론으로 정의할게요. 이런 화학 반응이 하나 있어요. 이 화학 반응이 있으면 A의 A승, C의 C승, D의 D승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이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 K는 뭔데요? 원래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A 농도의 몇 승? A승.
B 농도의 B승, C 농도의 C승, D 농도의 D승으로 배우셨으나 실제로는 대괄호로 나오는 몰 농도가 아니고 뭘 쓰는 게 정상이다. K는 활동도는 큰 괄호로 쓰거든요. A의 A승. 괄호 자체가 일반 여러분들이 아는 그 괄호 기호보다 동그랗긴 한데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와요.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이 A, B, C, D 대괄호로 나오는 이 값들은 얘는 몰 농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평균상수는 단위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몰 농도가 아니고 누구를 집어넣게 돼 있으니까 활동도를 집어넣게 되어 있고 활동도란 그 물질의 몰 농도를 누구로 나눈 값이다? 1몰 농도로 나눈 값이다. 만약 얘가 기체예요. 어떤 기체가 27atm이야. 압력이 낮아요? 높아요? 압력이 높아요. 너무 많이 찌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너무 작아져서요.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다 독립된 상태로 움직였다고 볼 수 없어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경우라면 얘의 활동도 개수를 곱해서 실제 기압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얘가 1.2기압이다. 그러면 여기다 압력을 넣지 말고 뭘 집어넣으시면 된다고요? 1.2기압을 뭘로 나눈? 기준이 뭐겠어요? 압력의 기준. 1기압으로 나눈. 숫자 얼마만 집어넣으라고요? 1.2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사실은 이 내용 니네가 다 아는 거야. 뭐에서 아냐면 이거 아나? 평균상수 K 어떻게 했죠? C의 몇 승? 1승. 해요 안 해요? C는 뭔데? 고체지. 고체면 평균상수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라고 배우셨을걸요? 고체는 평균상수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O2 농도분의 누구 농도예요? CO2 농도.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평균상수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그 배우신 내용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활동도가 항상 1로 안 넣는다 그러면 걔는 없는 거잖아요. 0이잖아. 그럼 계산을 못 하잖아요가 아니고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넣지 않는다. 그걸 1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걔네의 농도를 1로 보는 게 농도가 1이라는 뜻이 아니고 걔네의 활동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활동도란 기준 농도분의 이 물질의 농도죠. 그래서 활동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체야. 덩어리가 있어. 이만한 덩어리. 고체마다 생긴 모양이 다 다르겠죠. 어떤 특정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의 실제 활동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기준도 누구야? 나잖아. 나처럼 생긴 애가 나밖에 없거든. 기준도 나고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애도 누구야? 나야. 그래서 항상 활동도가 얼마예요? 1이야.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이래서 언제나 활동도를 1로 본다고요. 그래서 평형상수식에 집어넣는다, 집어넣지 않는다. 집어넣지 않는다. 정말 이해 안 된다면 정리합시다. 평형상수식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평형상수는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그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건 무슨 화학? 일반화학. 일반화학에서는 활동도를 구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진 않아. 하지만 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얘네 개수를 다 살리다 보면 분명히 단위는 살아있을 수 있어. 근데 단위를 쓰지 않아. 이유는 실제로는 몰농도가 아니고 뭘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도란 뭐냐? 걔네가 어떤 물질이 용액이 있든 기체가 있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농도를 활동도라 부른다. 그럼 그 활동도는 계산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다. 1몰농도가 기준이니까 기준분의 나의 몰농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일반화학 범위 내에서는 모든 활동도가 묽은 용액을 주로 배울 거라서 활동도가 다 단위만 없애주면 되는 거고 몰농도에서. 그죠? 단위만 신경 안 쓰면 활동도가 되는 거고 나중에 진한 용액을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걔네의 활동도를 실제 구해내야만 한다. 그리고 또 순수한 고체 같은 경우는 기준도 누구고 나고 반응에 참여하는 것도 누구고 나기 때문에 활동도를 항상 얼마로 계산하면 된다? 1로 계산하면 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평형상수엔 단위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셨어요? 630페이지. 대차야. 우리 줄 쳐야 된다. 첫 번째 줄. 주어진 반응에서 나타내는 농도항의 특정 비는 반응 지수라고 부른다. 식 17.3 위에 두 줄 올라가세요.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 농도는 평형값을 가지며 더 이상 농도 변화는 없다. 따라서 Q값도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 온도에서 K와 같게 된다. 식 17.3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줄 특정 궤와 온도에서 출발 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동일한 평형 상태가 되는 케이스를 이거로 이제 많이 보는 일 있을 때요. 여기서요. 평형 상수식에는 사실 평형일 때 이 농도를 넣긴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저 식이 없었어요. 위에 얘가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건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세 개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로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평형 상태의 농도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 처음 상태와 평형 상태의 뭐예요? 차이. 요만큼 차이와 요만큼 차이, 요 비율을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5였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정도 될까요? 눈금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 그렇게 돼서 얘가 실제로 NO2와 N2O4의 반응 비율이 NO2 2에 N2O4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반응한 양을 가지고 앞에 있는 뭐예요? 반응식의 개수를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631페이지 반응 지수식 나타내기. 네 번째 줄에 나오는 AA 더하기 BB, CC, DD 되는 반응 있고 그 밑에 식 17.4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밑에 줄 Q는 뭐예요? 생성물 농도항을 서로 곱한 걸 반응물 농도항을 서로 곱하여 나눈 B이긴 한데 문제는 K와 Q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K는 무슨 상태? 무슨 상태요? K는 평형 상태, 평형 농도요. Q는 뭐예요? 실제 내가 실험에 집어넣은 농도요. 아셨죠? 반응지수 Q 쓰라 그랬어요. 얘 어떻게 써야 돼요? 뭐해? N2 5 5개의 몇 승? 1승. NO2의 몇 승? 1승. O2의. 그래서 틀렸지. 왜? 이 반응이 완결된 반응식이 산소 원자 몇 개 있는데? 5개. 얘 몇 개 있어? 2개, 2개 합해서 몇 개밖에 없어? 4개. 그럼 여기서 반응지수를 써라든지 평형상수를 써라든지 일단 제일 먼저 무조건 모든 화학 반응의 스텝 1은 뭐예요? 반응식 완결하기. 개수 맞추기. 그게 스텝 1이에요. 네? 그러면 얘 반응식 완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가 몇 배가 돼야 돼? 얘가 몇 배? 2배가 되면 돼. 얘가 2배가 되면 산소 원자가 이게 몇 개가 되니? 얘가 2개가 되면 이쪽은 4개. 그러니까 O2가 몇 개만 있어야 돼? 2분의 1만 있어야지. 보세요. 여기서 또 해야 되는 잔소리가 있죠. 저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면요. N2, O 5개. 얘가 2개의 NO2가 되고 2분의 1 O2. 이렇게 돼야 반응식의 균형이 맞거든요. 예? 이렇게 돼야 균형이 맞아요. 평형상수 K는 누구의? N2, O 5개의 몇 승?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NO2의 2승, O2의 몇 승? 2분의 1승. 평형상수 K는 N2, O 5개의 2승, NO2의 4승, O2의 1승.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 누가 맞았게요? 누가 맞았어요? 아래 거요. 두 개의 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밑에다 루트 씌워야 위에 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응식도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반응식은 항상 개수를 뭘로 맞춘다? 가장 간단한 정수로 맞춘다. 평형상수도 이때 내가 개수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값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형상수도 어떻게 하기로 했다?
가장 간단한 뭐로 맞춘다? 정수로.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그래서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얘는요. 프로페인의 연소. 딱 봤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반응식. 안 맞아요. 이거 3만 번 하신 식이죠? 얘 얼마? 5. 얘는 3. 얘는 4. 얘네는요. 반응이 완전히 완결됐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반응물이 다 생성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분자가 개수가 많아지는 반응이에요. 분자의 개수가 적어지는 반응이에요. 분자의 개수가. 얘네 두 개 합하면 이렇게 1하고 5니까 6개였죠. 3하고 4가 되니까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이 반응을 내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안 일어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죠? 압력 커지는 걸 못하게 하면 되지. 이 반응을 아주 심하게 외부에서 압력 줘갖고 찌그러뜨리면요. 반응, 정반응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얘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해서 걔네를 못하게 하고 싶다 또는 더 잘하게 하고 싶다.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그죠? 예제 17.1은 했고 그 다음 632페이지 Q와 K의 단위라고 써있는 그 앞에 별표 한 2개만 붙이시고요. 이 내용이 나중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얘기하는 거고요. 요걸 여러분이 잘 그거 하시려면 2학년 올라가셔서 물리화학 아마 하시지 않을까요? 물리화학하고 혹시 분석화학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필수로 들어있는지.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에 대한 그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구하는 게 학자마다 자기의 방법이 옳다 그래갖고 그게 방법이 몇 가지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는 이온에 더 잘 맞고 어떤 애는 뭐 분자끼리의 반응에 더 잘 맞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뭘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Q와 K의 단위 첫 번째 줄. 이 책에서 Q와 K의 값은 단위가 없는 숫자이다.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화학책에서 다 Q와 K는 단위가 없어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물질의 농도, 걔네를 가지고 곱을 하면 단위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옆에 반응지수의 각 항은 물질의 연력학적 표준 상태 양에 대한 물질의 양의 비율로 나타내므로 단위가 없다.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연력학적 표준 상태 양에 대한 물질 양의 비율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액티비티 활동도가 된다고요. 근데 그 활동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약속했다고요? 대괄호로 나오는 이 활동도라는 건 물질의 농도가 있으면 묽은 용액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농도를 얘 기준 상태의 양, 모든 수용액 상태의 기준 1몰 농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나눠서 뭐만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만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한 용액에선 이렇다 아니다? 아니다. 압력이면 1.2 기압, 기체 상태로 기체의 압력으로 측정하는 압력 평형상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그 압력의 1.2 기압을 다 살려 넣지 말고 1기압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서 숫자 뭐만 집어넣어라? 1.2만 넣어라. 기억이 안 난다면 몰농도는 단위 빼고 숫자만 넣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고체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기준도 나,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것도 누구? 나. 그래서 순수한 고체는 항상 얼마로 해라? 활동도 1. 농도항에서 생략해라 라는 얘기가 1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 그 옆에 표준 상태는 용액 내 물질에 대해 1몰 농도, 기체에 대해서 1 ATM, 액체와 고체에 대해 순물질이었음을 상기해라. 그러니까 액체나 순수한 액체나 고체는 자기 자신이 순물질이 그냥 표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나왔죠. 1.2몰 농도 농도는 표준 상태의 기준을 1몰 농도로 잡아서 1.2로 넣고 0.53 ATM은 뭐로 하면 된다고요? ATM 떼고 0.53이라고 계산하면 된다. 이와 같이 각 항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각 항의 비율인 Q나 K도 단위 있다 없다? 단위 없다. 그리고 나서 네 이거요. 만약에 얘의 K가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K를 표현했다는 건요.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표현한 거죠. 이거는 뭘 기준으로 본 이 반응의 평형상수예요. 이 반응의 역반응의 평형상수예요? 정반응의 평형상수예요? 이건 정반응의 평형상수예요. 만약에 이 반응의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맞춰가야 되잖아. 얘가 누구고? 반응물. 얘가 누구고? 생성물. 따라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정반응 평형상수에 누구랑 누가 바뀐 거야? 분자랑 분모가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K분의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얘가 다 2배씩 됐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2배씩 되면 새로 나온 그 평행상수를 구하라 하면 K에 뭐로 가면 돼요? 제곱돼야지. 다 2의 2승, 2B승, 2C승, 2D승 이렇게 돼야 될 겁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전체 반응에 대한 Q 표현 두 번째 줄. 만일 전체 반응이 둘 혹은 그 이상의 반응들의 합이면 반응 지수 혹은 평형상수는 각 단계의 반응 지수보다 곱이 될 것이다. 이건 뭔지 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닌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제가 그 여기 뒤에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문제 보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일이 뭐 안 보셔도. 여기요. 이걸로 바로 예제 17.2 갖고 바로 보셔도 되겠네요. N2랑 O2가 만나서 두 개의 뭐가 됐어요? NO. 두 개의 NO가 O2랑 다시 만나서 두 개의 뭐가 돼요? NO2. 그죠? 그럼 여기에 이거 전체 반응에 뭘 구해라? KC. C 안 쓰는 책도 많이 있고요. C 쓰는 책도 많이 있고요. C를 썼다는 건 뭐 보란 얘기예요? 농도다. 얘가 농도로 구한 평형상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P가 들어가면 뭐예요? 압력으로 변한 평형상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C는 거의 안 쓰고요. P를 표현하거나 안 하거나 그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나오죠. 그냥 K로 나오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 얘기 없으면. 농도 평형상수예요. 얘가 이렇게 두 단계로 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응에 전체 반응을 구하라 그랬어요. 전체 반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 반응은 N2랑 두 개의 뭐가 만나서 O2가 만나서 두 개의 뭐가 되는 거 NO2 되는 게 전체 반응이죠. 그럼 저거의 첫 번째 반응에 KC1은요. 숫자 말고 식을 불러주실래요? KC1은 어떻게 돼야 돼요? N2의 몇 1승, O2의 1승, 위에는 NO의 뭐요? 제곱. KC2는 NO의 뭐? 제곱. 위에는요? NO의 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O2의 1승. 위에는요? NO2의 뭐요? 제곱. 얘네 두 개 곱해볼까요? 뭐 돼요? 얘랑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러면 나오는 식, 곱했을 때 나오는 최종식 K는 뭐가 돼요? N2의 1승, O2의 1승도 있고 1승 있으니까 뭐예요? 제곱. 위에는 뭐예요? NO2의 제곱. 그럼 맞을까? 두 식이. K끼리는 곱했잖아요. 근데 식 두 개 전체 가지고 전체 반응식 하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주면 돼요. 더하면 뭐 되는데? N2 더하기 두 개의 O2는 뭐가 되죠? 두 개의 NO2. 그죠? 그래서 전체식에 계속 올린 거나 그냥 한 거나 어때? 두 개 그냥 곱한 거랑 똑같다고요. 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63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식 17.8에만 줄쳐놓으시면 되죠. 그 위에 줄 정반응의 반응 지수는 역반응의 반응 지수의 뭐다? 역수이다. 634페이지 가시면 식 17.7에 줄 치시고 그 위로 4줄 올라가실래요? 일반적으로 균형 반응식의 모든 개수의 인자를 곱하면 그 인자는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에서는 뭐로 나타난다? 지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밑에 뭐 곱해놨어요? N 곱해놨죠? A, B, B, C, C, D, D 되고 그 밑에 N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몇 승 해주면 된다? N승 해주면 된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순수한 액체와 고체가 포함된 반응의 Q 표현. 무슨 얘기 나와야 될까요? 순수한 액체와 고체는 걔네를 얼마로 봐라? 1로 봐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줄, 성분들이 서로 다른 상일 경우에, 즉 수용액에다 내가 고체를 넣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태가 다를 경우에 걔는 뭐에 도달한다? 불균일 평형에 도달한다.
식 두 개 있고요. 반응지수 QC 밑에 있는 내용 보실래요? 그러나 석회석이나 석회 같은 순수한 고체는 주어진 온도에서 같은 밀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항상 같은 농도를 가진다. 즉, 단위 부피 고체에 존재하는 몰수는 일정하다. 그러므로 순수한 고체와 액체의 농도는 뭐라 볼 수 있다? 상수. 밑에 줄, 평형에 접근하면서 평형은 실제 반응물이 얼만큼 변하고 생성물이 얼만큼 생기냐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나중에 활동도 실제 배울 때 되면 얘네는 기준도 자기, 실제 반응하는 것도 자기 자신. 그래서 활동도가 1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더 많아요. 그 옆에 반응 지수로부터 순수한 액체와 고체에 대한 항은 뭐 한다? 생략한다. 그 생략한다는 의미가 나중에는 뭐로 바뀐다? 활동도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바뀌면 된다고. 이해 가시죠? 네. 17.3 압력으로 평형 나타내기. 여기는요. 사실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평형 상수를 나타낼 때 그 농도는 농도라기보다는 활동도의 개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물질들이 다 똑같이 수용액으로만 반응을 하던 아니면 물질들이 다 기체로만 반응을 하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질들이 다 수용액으로만 반응하면 걔네 농도를 측정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물질들이 다 기체야. 반응물이나 생성물이나. 그럼 걔네 농도를 측정하려면 그 기체가 들어있는 통의 크기를 찾아야 돼. 왜? 부피, 분해. 그 안에 기체가 몇 기압인지를 측정해서 얘가 몇 몰인지, PV 이꼴 nRT에 집어넣어서 몇 몰인지까지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걔네의 실제 몰 농도를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물들이 다 기체의 경우에는, 반응물 생성물이 다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은 왜냐하면 압력계만 꽂으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압력을 가지고 평형상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야, 니네도 하기 싫지? 오늘은 평소에 안 졸던 애들도 다 조는 거 보니까 니네도 진짜 대박 하기 싫다는 얼굴이. 주말에 뭐 했니? 애들이 왜 이렇게 다들. 민주 어디 갔니? 계속 졸다가. 그러게 죽었다 깨도 안 졸려고 아주 그냥 찌르고 아주 그냥 노력을 있는 대로 하다가 나가는 거 보니까. 그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제 17장 그거에서 너무 일찍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놓이세요. 그냥 막 이러면 안 되는데요. 농도 평형 상수는 A의 농도의 A승, B 농도의 B승, C 농도의 C승, D 농도의 D승. 근데 기체인 경우에는 뭐 측정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압력. PV 이꼴 nRT. 이 식이 참 아무데나 막 갖다 쓰여요. 보세요. V분의 N이 뭐예요? 단위만 봐. 니네 공대잖아. 공대에서는 딴 거 다 필요 없다 사실. 단위 조작만 잘해도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봐요. 단위 조작, 화공 계산 이렇게 배우는 그 과목이 뭐 하는 거냐면요. 나중에 답 나왔을 때요. 내가 단위 그건데 다 지웠잖아요. 근데 답에서 원하는 단위랑 내가 지운 그 단위랑 틀리잖아요. 무조건 나 계산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씩 잘못 세운 거예요. 단위가 짱이야. 단위만 맞았다는 건 얘가 모든 문제의 흐름을 지금 시퀀스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단위가 중요해요. V분의 N이야. V가 단위가 뭐니? 리터지. N이 뭘까요? 몰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 네, 얘가 바로 몰 농도가 돼. 이렇게. 만약에 A 기체예요. PA는 어차피 기체는 들어있는 통이요. A, B, C, D를 다 똑같은 통에 집어넣었다면 부피는 다 똑같아요. A 기체 요만큼, B 기체 이만큼 이거 아니에요. 걔가 어떤 통에 들어가든지 간에 전체 부피를 다 점유해버리잖아요. NA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몰 농도, 즉 A의 몰 농도는 V, 전체 부피분의 A의 무슨 수요? 몰 수요. V분의 N,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걔네는 이렇게 나누면 뭐가 돼요? RT분의 PA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A. RT분의 PA. 얘 몇 승? A승. RT분의 PP. 얘 몇 승? B승. RT분의 PC. 얘 몇 승? C승. RT분의 PT. 얘 몇 승? D승.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산하죠. 이렇게 PA의 몇 승? A승. PB의 B승. PC의 C승. PD의 D승. 곱하기. 남았어 이제. 뭐가 남았니? 분모에는 뭐 남았어요? 분모의 RT에 A예요? 마이너스예요? 얘도 마이너스 B죠. 위에 분자에도 RT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죠. 그럼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는 위에 분자로 올라가면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 RT에 A 더하기 B 빼기 C 더하기 D. 아까 제가 프로페인 연소 반응이에요. 프로페인 하나랑 산소 5개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3개랑 수증기 4개가 생긴다 그랬죠. 총 6개의 분자가 몇 개로 바뀐다 그랬어요? 7개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얘가요. 사실은 얘 자체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C 더하기 D 빼기 A 더하기 B로 많이 써요. 왜? 얘가 뭐의 변화량이니까 몰수의 변화량, 즉 델타 N으로 얘를 표현하거든요. 이 반응에 있어서 몰수의 변화량으로. 얘를 이제 뭐라고 쓸 거예요? 평형상수식이랑 생긴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엔 농도가 아니고 뭘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뭘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압력. 그래서 얘를 KP라고 써요. 무슨 평형상수? 압력 평형상수. 곱하기 얘가 누구예요? RT의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그 반응의 기체의 몰수 변화라 그랬죠? 마이너스 델타 N이잖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K 누구는? P는 KC의 RT의 뭐요? 델타 N. 그럼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두 개의 HI가 H2랑 I2로 바뀌었어요.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몰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에 이런 경우는 델타 N이 얼마예요? 0이에요. 얘는 압력 평형상수가 바로 무슨 평형상수예요? 농도 평형상수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기체가 막 부피 변화가 많이 생기는, 즉 몰수 변화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농도 평형상수에서 압력 평형상수로 변환시킬 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참 이런 내용이 그닥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은 게 원래 몰농도 넣는 게 아니고 뭐 넣어요? 활동도 넣잖아요. 그죠? 활동도는 1로 나누는, 그죠? 즉 1 몰농도로 나누는. 여기 압력 대신에 뭐 넣어요? 이것도 활동도 넣긴 넣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눠지는 기준이 압력이냐 몰농도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냥 숫자만 따서 넣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얘네를 막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압력 평형상, 농도 평형상수가 뭐예요? 기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몰수 변화가 없어서 부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압력 평형상수랑 농도 평형상수는 어때요?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델타 N이 있어서 부피의 변화가 생기면, 그죠? 부피의 변화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얘네 두 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렇게만 내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35페이지요. 17.3 세 번째 줄. 이상기체 법칙에서 압력과 농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PV는 뭐래요? nRT. 밑에 줄. 따라서 일정한 T에서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농도에 정비례한다. 밑에 보시면 QP에 대한 식이 있고요. 그 밑에 줄이요. 모든 성분이 평형 상태의 분압으로 주어질 때 얻은 평형상수는 KP, 즉 압력으로 나타낸 평형상수로 표현한다. 밑에 줄 대부분의 경우 KP는 KC와 뭐 어떤 값을 갖는다? 다른 값을 갖는다. 다음 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식 17.8 찾으셨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밑에 줄, 만일 반응에서 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면 델타 N 기체는 0이므로 RT항이 없어져서 뭐가 되고 1, KP와 KC는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치면 석회석을 뜨거운 기체에 넣으면 석회가 만들어지고 이 석회가 뭘 어떻게 해서? SO2를 어떻게 해서?
흡수해서 뭘 만든다? 석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석고상의 석고는 CaSO4. 걔네 그냥 결정 덩어리예요. 이산화탄소 압력이 atm 단위로 표현된 경우 다음 반응에서 뭘 찾으라고요? KC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요. 석회라는 애 있잖아요. 얘가 누구를 흡수해요? SO2를 흡수하죠. 이게 무슨 반응이게요? 저렇게 하는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냥 한 번씩은 다 들어봤는데. 이게 탈황시설이에요. 탈황시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뭐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산성비 줄일 때. 황산화물 줄이기 위해서 탈황시설을 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할 거야. 10월 달 됐지? 10월 달 말부터 11월 달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에 내리는 비의 pH는 4.0에서 4.4 사이예요.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pH 얼마 미만을 산성비라고 봐요? 얼마예요? 5.6이요. 여기서 7 나오는 순간 머리 띵 하고, 그죠? 그냥 정상적으로 내리는 비도 7은 안 돼. 웬만하면. 왜 안 돼? 공기 중에 누가 0.03%나 있어? CO2가 있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비도 아주 깨끗한 데서 내려도 pH가 5.6 정도는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 마시면 탄산수 마시는 거랑 비슷하니까 상관없다고. 그건 괜찮은데, 그래도 마시는 거 그닥 좋은 건 아니겠지만 괜찮은데 10월 달 이제 한 중순부터 11월 달까지 우리나라에는 워낙에 비가 안 내려요. 거기다 심지어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북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워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난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도시 말고 발전되지 않은 도시들은 난방을 거의 석탄으로 쓴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석탄 가지고 난방으로 쓸 때 석탄 자체가 만들어져서 연탄 같은 거로 나올 때 우리는 그냥 탄 가지고 바로 연탄 만들지 않아요. 거기서 한 번 정도는 탈황시설 한 번 다 이렇게 걸릴 수 있게 그런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탄 자체가 순도가 더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 석탄도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 순도가 좀 안 좋은 석탄이 당연히 더 싸겠죠. 걔네는 뭐가 많이 나와요? 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다음 주 그 이후부터 여러분 귀에 뉴스만 틀면 나올 게 뭐예요? 미세먼지 주의보. 작년에도 엄청 많이 들으셨을걸요? 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서 뭐 노약자는 바깥에 나가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실제로 SO2 같은 경우는 1952년에서 런던에서 런던형 스모그로 3일 동안에 4,000명 죽었어요. 얘가 물에 너무 많이 녹아서 런던에 스모그 안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황산 안개, 아황산 안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를 사람들이, 안개 숨 쉬면 들이마실 거 아니야. 그러면 황산하고 아황산이 들어와 갖고 내 폐나 이런 데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3일 동안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혁명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아, 황이나 이런 거에 탈황시설은 필요하구나. 산성비가 정말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석탄의 순도나 이런 거 아니면 발전소에 저런 탈황시설이 있어 갖고 황산화물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게 많아지면 그때는 항상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진짜 비 오잖아요. 그럼 절대 비 맞지 마세요. pH 4면 여러분 그 머리털이 아무리 지금 젊어서 쌩쌩하다 하더라도 네, 걔네 빠질 수 있어요. pH가 4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산성비, 왜 비 많이 맞으면, 나쁜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엄마들이 막 잔소리 하시잖아요. 우산 갖고 가라! 잔소리가 아니야. 이유가 있어서 하는 소리야. 여기 보시면 이 반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저 반응식을 보고 하는 첫 번째는 평형상수식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인데 평형상수식을 어떻게 써야 되게요? 어떻게 써야 되게요? KC로만 제가 먼저 할게요. KC는 밑에 분모 얼마예요? CaCO3라고 누가 얘기했어 지금? 뭔데? 솔리드잖아. CaCO3 들어가면 돼, 안 돼? 모든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얼마로 본다? 1로 본다. 그래서 얼마예요? 1이요. 그죠? 위에는 얼마예요? CaO는 걔도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누구만 있는 거야? 실제로는 CO2 맞죠? CO2의 농도만 있는 거야. 근데 앞에서 배웠잖아. 뭐는? KP는 KC에다가 그죠? 곱하기 뭐요? RT에 누구 해줘라?
델타 N은 뭔데? 몰수의 변화가 있냐 없냐? 이때 몰수는 누구의 몰수야? 기체의 몰수 변화예요. 그죠? 1이 1. 얘는 기체는 0, 여기도 기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는 0에서 얼마로 된 거예요? 1로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들어가면 되고 얘는 1 들어가면 되고 K 얼마 줬어요? P를 줬네. 그러면 KC 구하라 그랬으니까 R은 뭐 써야 될까요? 저때 R은 뭐 써야 될까요? 네. 저때 R은 0.08이 써야 돼요. 얘네는 압력에 대한, 그래서 압력 자체를 가지고 측정해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럴 땐 0.08이 써줘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된다 알 수 있을 거라고요. 637페이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줄만 치고 다 끝낼 거야. 17.4, 반응에 뭐 예측하래요? 방향. 이거 아까 했는데요. 평형상수가 100이야. 반응 지수는 실제 농도로 가지고 쓴 거라 그랬죠? 평형상수가 100이야. 반응 지수가 얼마야? 50이야. 그럼 얘는 앞으로 무슨 반응 해야 된다고요? 정반응 해야 돼. 반응 지수가 50이야. 평형상수가 100분의 1이야. 앞으로 무슨 반응 해야 돼요? 역반응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에는요, 네 번째 있는 화살표 있는 데만 줄 치시면 돼요. 만일 Q가 K보다 작다면 반응물에서 어디로 갈 거다? 생성물. 이건 옆에다 써놓으실래요? 무슨 반응 많이 할 거다? 정반응.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만일 Q가 K보다 크다면 생성물에서 어디로 오래요? 반응물. 이런 경우는 가로하고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역반응. Q하고 K가 같으면 그 밑에 만일 Q랑 K가 같으면 반응물과 생성물은 어떻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별로 변화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얘네 보세요. A에서 B로 가요. A의 농도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B의 농도는 뭐래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면 175도에서 다음의 농도가 무슨 농도라 했어요? 무슨 농도라 그랬어? 평형 농도라고 얘기했잖아요. A에서 뭐로 간대? B로 간대. 그죠? 식도 줬잖아. 그럼 제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누구 농도분해? A 농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B의 농도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따라서 얘의 평형상수는 7분의 3이 평형상수야. 그죠? 첫 번째 얘는 평형상태예요? 아니에요? A가 빨강이야. 얘는 평형상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빨간 게 몇 개? 2개. 파란 게 몇 개? 파란 게 몇 개? 8개. 그럼 얘는 평형상수가 아니고 1번 실험에 반응지수죠. 반응지수는 누구 농도분의 A 농도분의 B 농도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예요? 4. 이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반응은 무슨 반응 진행될 거예요? 정반응이요, 역반응이요? 무슨 반응이요? 역반응 해야죠. 숫자가 작아져야 되니까. 1, 2, 3, 4 중에 평형에 도달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평형에 도달한 시스템은 몇 번? 평형에 도달하려면 몇 분의 몇이 돼야 되는데? 7분의 3. 몇 번이야 그래서? 2번. 완전히 지금 네. 저게 2번이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드시군요. N2O4가 2개 NO2가 됐어요. KC가 얼마래요? 0.21. 어떤 상태에서 지금 농도가 저렇대요.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느냐? 그럼 쟤의 평형 반응 지수로 해봐야 되죠? 현재 농도잖아. 저거는 평형 상태 농도다 얘기 없잖아. 어떤 상태에서 농도가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밑에 분모가 뭐 분해? 0.12분의 분자가 얼마예요? 0.55에 뭐가 돼야 돼요? 제곱돼야 되겠죠? 이거 계산한 값이 누구랑? 0.21과 비교해야지. 저거 계산하면 2.5거든요. 그럼 얘는 평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형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무슨 반응 해야 돼요? 역반응. 숫자가 왜? 작아져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